안녕하세요. 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러닝팁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AI에게 질문하지 않고 지시하는 방법을 우리 과제물 작성의 절차에 따라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AI 도구 쓸 때 가장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노트북 LM이라는 구글의 AI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정말 AI 기반의 학습 노하우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도움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노트북 LM 어떻게 해야 학습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노트북 LM의 화면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면은요, 일단 처음에 이렇게 소스, 출처들이 쭉 보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노트북 LM을 실행하게 되면요,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노트북 LM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고요. 반드시 구글 로그인 해야 되겠죠?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새 노트 만들기라는 게 나와요. 자, 만들기를 누르자마자 뭐부터 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소스를 추가하래요. 여기 어떤 소스를 추가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공부할 다양한 학습 자료, 그 과목에 맞는 학습 자료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업로드 하시면 여기에 맞는 그러한 학습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학습 도움을 AI에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출처, 소스를 추가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튜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AI 오디오 오버뷰 같은 것들도 만들어주고요. 마인드맵도 만들어주고요. 실제 소스를 기반으로 한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본적인 제목을 작성하고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요, 왼쪽 기반에 따라서 왼쪽 소스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면 이 소스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이렇게 노트북 LM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소스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팟캐스트라던가 마인드맵이라던가 보고서 같은 것들도 작성해 볼 수가 있고요. 마인드맵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이따가 다시 한번 상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예상 문제 학습도 가능해요. 이게 뭘까요? 보시면 이런 소스들이 쭉 있어요. 이 소스들을 기반으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상중하 수준으로 객관식 오지선다 문제 10개 한번 만들어줘. 그리고 해설까지 해줘 그랬더니 아래쪽에 어떻게 만들었나 볼까요? 자, 하수준이에요. 문제 나오고 어디 출처에서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정답이 무엇인지 해설까지 해주는. 와, 그러면 예상 문제를 직접 만들어주기도 하네요. 그리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주면 여기에 따라서 어느 출처를 가지고 했지라고 내가 공부해 볼 수 있겠죠. 와, 이렇게 출처에 기반한 예상 문제 만들기까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른쪽에 상세 브리핑 문서를 만들어줘 라고 질문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옵션입니다.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의 쟁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내가 첨부한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1번 사회 문제 이해와 본질, 2번 노동 문제 이렇게 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 문서를 제가 그거 다 일일이 요약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AI가 요약해 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가 다시 공부한다면 도움 받으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브리핑 문서로 학습하기도 하고요. 와, AI가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음성까지 만들어줍니다. 이 음성 만들고 직접 들어오면서 mp3 같은 걸로 들으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해서 듣거나 또 가능하거든요. 그럼 한번 실제로 볼까요? 제가 만들어 놓은 사회 문제론 과제물 작성에 대한 실제 노트북 LM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소스들을 먼저 스튜디오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팟캐스트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 보고서를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동영상도 만들어주긴 하는데요. 뭐 학습에랑은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굳이 동영상까지 만들 필요는 없겠죠. 네, 그러면 팟캐스트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만들어 놓은 팟캐스트가 있고요. 이 팟캐스트는 왼쪽에 있는 그 소스 있죠? 소스? 출처들, 학습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나운서가 나와서 설명을 해줘요. 한번 들어볼까요? 보내주신 강의 노트들, 한국 사회 문제 다룬 자료들 쭉 보니까요. 와, 이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노트들에 담긴 뭐 노동, 교육, 건강 같은 문제들이 사실은 어떻게 다 연결되어 있는지 그 숨은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OECD에서도 거의 최악 수준이에요. 정말요? 네, 특히 저소득층 남성 기대여 명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소스를 다 넣지 않고 1강에 대한 소스만 넣고 팟캐스트 만들어. 그럼 1강에 대한 강의 자료를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건 뭐예요? 네, 교수님의 유노 캠퍼스 강의 자료를 먼저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뭐 핸드폰에 저장해 놓고 이제 다니면서 듣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들으면 대화 형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번째로 마인드맵 만들어준다 그랬죠. 지금 강의 자료를 전부 다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인드맵을 만든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한번 볼까요? 지금 사회 문제론이라 그래서 이 세부 주제들을 이렇게 써줍니다. 사회 문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사회 문제는 다시 개인 문제, 사회 문제를 보는 관점, 상대성, 한국 사회와 사회 문화의 특징으로 나눠져 있고요. 또 개인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이 안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와, 어떻습니까? 파일만 업로드하면, 소스만 업로드하면 전체적인 흐름과 전체적인 구조를 마인드맵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마인드맵을 제가 한번 전체로 확장시켜 볼게요. 지금 전체로 확장시켰는데요. 한 번에 다 보지도 못하죠. 환경 문제는 여기 보시면 환경 위기부터 시작해서 발생 원인, 환경 문제의 역사, 현황, 운동, 생태 이렇게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회 문제론 요 하나에서 시작해서 그 안에 또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클릭하니까 뭔가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혁신, 금융화, 도시공간 재편에 대해서 궁금해. 그럼 이 녀석을 클릭하잖아요. 그럼 조금 얘기한 것처럼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설명해 줍니다. 지금 소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학습 자료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해주는 그런 방식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어떻습니까? 이게 마인드맵 하나만 가지고도 노트북 LM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보고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요, 이런 거 있어요. 보고서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 FAQ까지 만들어줍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앞에 보시면 FAQ 한번 볼게요. 한국 사회의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FAQ.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이렇게 해서 요약해서 공부한다면 와, AI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적인 내가 학습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트북 LM 활용법 유튜브에 치시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과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진짜 내가 이 교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스를 집어넣고 마인드맵, 브리핑 문서 그리고 팟캐스트까지 직접 만들어 보신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 학교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자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습자는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창의성을 유지하고 결과물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자가 제시한 학습 활동과 과제물에 관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이 있어요. 사용하지 말아라, 사용하면 출처를 밝혀라, 아니면 자유롭게 사용해라 라는 활용 지침을 꼭 준수하시기 바라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물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수정 과정을 거쳐서 교수자의 출처 표시 안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한 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교수자가 제시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정행위의 간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I를 작성한 결과물을 그대로 복사해서 과제나 시험에 제출하는 거, 부정행위입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허위 정보를 작성하거나 조작해서 유포하는 거, 이것도 부정행위고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타인의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이런 부분도 부정행위입니다. 또는 기타 학문적인 진실성, 신뢰성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바로 부정행위니까요. 우리는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AI의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학습하고 과제물을 작성하는 이러한 방식들을 권장하고 추천드립니다. AI의 활용 5단계의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준비해야 되겠죠? 강의 계획서, 교재, 참고 자료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본인이 직접 분석합니다. 두 번째, 지시합니다. 누구에게? AI에게 지시합니다.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작성하는 방법 전에 영상에 다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생성합니다. AI가 생성한 그런 생성형 자료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출처를 찾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검토합니다. AI가 생성한 초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과 분석을 더해서 최종 과제물을 완성하고 평가 기준에 맞춰 퇴고하는 최종 완성 단계. 다시 한번 볼까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지시하고, 생성하고, 검토하고, 완성하는 이 AI 활용의 5단계 워크플로우를 꼭 기억하셨다가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제물, 교수자의 AI 활용 지시를 꼭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있으니까요. 이 유형에 따라서 지시를 꼭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과제물의 점수가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함양하는 것들이 우리가 진짜 공부하고 학습하는 목적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I와 함께하는 교과목 학습 노하우 쭉 살펴봤는데요. 어렵더라도 AI와 좀 친숙해지고 AI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특히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처럼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AI의 도움을 받아서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러닝 팁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